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믿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진다면요? 늘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집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거나 아내라면요? 가족이라 믿었던 이가 몰래 다른 사람과 감정을 나누고 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진실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가정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산악회라고요. 정상에선 땀과 설렘이 아니라 비밀과 욕망이 터지는 곳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많은 상담을 하며 만났던 중년의 부부들은 진짜 불륜은 등산복을 입은 산속이 아니라 훨씬 더 평범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서 28년째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성규 씨 부부의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남편은 59세, 아내는 56세, 두 분 다 손에 익은 김밥과 어묵 국물 솜씨 하나로 동네에서 인정을 받는 부부였습니다. 이른 새벽, 같이 시장을 다녀오고 서로 떡볶이 국물을 끓이던 두 사람은 누가 봐도 평온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예전처럼 가게 마감을 도와주지 않고 퇴근 시간에도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자주 끊겼고 집에 돌아와도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반복되자 의심이 싹 텄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의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글씨는 단정했고 내용은 짧았습니다. 어제 당신 웃는 모습 참 좋았어요. 다음에도 같은 시간에 만나요. 그 메모 한 장은 그녀의 평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남편은 매주 화요일마다 가게 일이 끝난 뒤 근처 헬스장에서 요가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요가 강사는 남편보다 9살이 어렸고 처음에는 그저 수업을 도와주는 선생님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깊어지고 소소한 농담이 오가며 서서히 남편의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좀 웃을 수 있었어요. 이 말이 아내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불륜은 누구나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계기가 절대 크고 요란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다니던 운동, 늘 마시던 차, 늘 앉던 자리, 거기서 우연처럼, 하지만 집요하게 사람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특히 헬스장 같은 공간은 몸을 가꾸며 자존감을 회복하는 동시에 감정적으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겹쳐지기 쉽습니다. 운동복 차림의 가벼움, 땀이 섞인 대화의 진정성, 그 안에 감정이 끼어들면 선은 너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든 사슬에 매여 살아간다. 불륜이 일어나는 공간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의 내면 깊은 곳, 그 사슬을 끊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주 가는 운동 공간이 있으신가요? 그곳에서 늘 같은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문자 한두 줄을 주고받으며 내 일상 중 가장 편안한 대화가 가족이 아닌 타인과 이루어지고 있다면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사람 앞에서 웃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위험한 경계를 지켜주는 가장 현명한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장소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커피 한 잔, 책 한 권으로 시작되지만 그 속엔 사람의 가장 깊은 감정이 아주 조용히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카페가 얼마나 감정을 흔들기 좋은 공간인지 알고 계신가요? 조용한 음악, 향긋한 커피 향, 따뜻한 조명, 그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우연처럼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54세 주부 이정숙 씨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이정숙 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28년이 되었고 두 자녀는 모두 대학에 진학해 자취 중입니다.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며 성실한 가장으로 살아왔지만 정숙 씨는 늘 말없이 견뎌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들어와도 말수가 적었습니다. 저녁밥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 하나 없었고 주말엔 리모컨을 잡고 드라마를 보거나 낮잠을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향해 정숙 씨는 원래 저런 사람이라며 이해하고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엔 내가 이렇게 늙어가도 되는 걸까 하는 허전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시기 정숙 씨는 동네 카페에 자주 들렀습니다. 아침에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하루의 낙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주 마주치는 한 남자를 알게 됩니다. 그는 같은 시간에 늘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두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인사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네요. 책 좋아하시나 봐요? 그 한두 마디가 서서히 몇 분의 대화로 이어졌고 몇 주 뒤엔 함께 커피를 마시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58세였고 보험 관련 일을 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대화는 편했고 무거운 인생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어느 순간 카페에 가는 이유가 커피가 아니라 그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작은 위로가 그녀에게 죄책감을 남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는 적어도 집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로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정숙 씨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메신저에는 그 남자와의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커피 맛 이야기, 어제 읽은 책 이야기, 그리고 내일은 내가 먼저 도착해 있을게요라는 한 문장. 그 문장은 남편의 눈을 오래 붙잡았고 정숙 씨의 마음을 벼랑으로 밀었습니다. 여러분, 불륜은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움직이고 그 감정이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옮겨갔다면 그 순간 이미 경계는 무너진 것입니다. 카페는 조용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마음도 조용히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웃음, 누군가의 관심, 누군가의 칭찬, 그 모든 것이 오랜 결혼 생활에서 소외되고 지친 이들에겐 큰 파문이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행복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피하려고 움직인다. 정숙 씨가 찾은 카페도 행복을 찾아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계신가요? 그 위로가 가족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낯선 사람에게 기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여러분도 분명 한 번쯤은 그 자리에 있었던 곳일 수 있습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자녀를 위한 공간이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불륜의 씨앗이 자주 뿌려지는 장소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공간 중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공간을 절대 의심하지 않으시지만 실제로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감정이 자라는 곳입니다. 그 공간은 바로 학부모 모임입니다. 아이를 위한 모임이라고 생각하기에 경계심이 전혀 없고 오히려 가정적인 사람들끼리 모이는 자리라는 이유로 신뢰가 쉽게 쌓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오가는 이야기,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리고 나누는 공감 속에 감정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흘러갑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경기도 안양에 사는 47세의 주부 김현경 씨의 사연입니다. 현경 씨는 중학생 딸을 둔 엄마로 남편은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해온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가족은 크게 문제없이 살아왔고 현경 씨 또한 큰 불만 없이 일상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학교에서 열리는 학부모 모임이 귀찮고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 꼭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에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가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몇몇 부모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중 한 사람, 48살의 남자 학부모. 싱글파더라는 말에 처음엔 불편했지만 그는 말수가 적고 항상 아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단톡방에서 아이 숙제나 학원 이야기 정도만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단둘이 연락하는 일이 늘어났고 카페에서 방과 후 수업 이야기로 커피를 마시다 보니 대화는 아이에서 서로의 삶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 키우느라 혼자 많이 지치셨죠? 그 마음 저도 알 것 같아요. 그 짧은 한마디가 현경 씨의 마음을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남편에게서 들은 적 없는 공감, 그리고 애써 외면해왔던 자신의 외로움을 그 말 한 줄이 건드렸던 겁니다. 그날 이후 둘은 아이를 핑계 삼아 더 자주 만나게 되었고 급기야는 아이와 관련 없는 시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감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현경 씨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고 말합니다. 난 아직 아무 짓도 안 했어. 단지 이야기 나눴을 뿐이야.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 속에는 남편이 아닌 누군가를 기다리는 감정이 자라 있었고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된 날입니다. 우연히 그녀의 휴대폰을 본 남편은 단둘이 나눈 대화, 사진, 그리고 오늘은 당신 얼굴 못 봐서 하루가 허전했어요 라는 문장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현경 씨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난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하지만 외로움을 달래려 했던 선택이 가족을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작고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잘못된 위로를 만나게 되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학부모 모임처럼 아이를 매개로 한 관계는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감정이 빠르게 자라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인간을 완성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처럼 모든 관계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정당한 자리에서 자라야 우리 삶의 빛이 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자란 감정은 결국 우리 삶을 그늘지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도 아이를 핑계로 자주 연락하는 누군가가 있진 않으신가요? 그 대화 속에서 내가 위로받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질문 하나가 가정을 지키는 단단한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공간에서 불륜이 시작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곳에서 쉽게 감정을 나누게 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공간에서 왜 유독 불륜이 쉽게 발생하는지를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고 평범한 곳들입니다. 헬스장, 카페, 학부모 모임.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들에서 마음이 열리고 그 열린 틈으로 감정이 흘러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공통적으로 이곳들은 자기 자신이 되는 공간입니다. 가정에서는 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가정의 책임을 짊어지고 의무에 충실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의 나는 몸을 가꾸는 나 자신이고, 카페에서의 나는 잠시 세상과 단절되어 책을 읽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학부모 모임에선 아이를 위한 일을 하며 자신이 유능한 부모로 존재하고 있다는 자존감을 확인합니다. 이처럼 역할이 벗겨진 자리에서는 사람이 본연의 감정에 더 솔직해집니다. 그 공간에서 따뜻한 말을 건네는 누군가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 공간들은 모두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장소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헬스장에서는 같은 요일 같은 시간, 카페에서는 같은 자리에 앉아, 학부모 모임에서는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납니다. 자주 본다는 건 정서적으로 친밀해질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노출 효과라고 부릅니다. 같은 사람을 반복적으로 볼수록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감정은 연애를 시작할 때뿐 아니라 이미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작용합니다. 셋째, 이 세 장소 모두 감정을 숨기기 좋은 환경입니다.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나누는 대화는 건강 이야기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그냥 책 이야기, 커피 맛 이야기, 학부모 모임에서는 아이 교육 이야기, 겉으로 보기엔 모두 자연스럽고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숨어 있는 감정을 오랫동안 드러내지 않고 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 대부분이 처음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대화가 잘 통해서요. 그냥 인간적으로 공감이 돼서요. 처음엔 아무 의도 없었어요. 그 처음엔이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작은 균열, 감정의 틈, 그리고 외로움.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절망은 타인과 단절되어 시작되지만 파멸은 자신과 단절되었을 때 찾아온다. 불륜은 타인과의 일이지만 사실은 자신과의 단절에서 비롯됩니다. 가정 안에서에나 부부 사이에서에나 그 모습이 더 이상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을 때 사람은 자신을 찾기 위해 낯선 감정에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지금 내 삶은 내가 선택한 길이 맞을까? 이 질문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고민입니다. 하지만 그 답을 가정 바깥에서 누군가의 시선이나 감탄 속에서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방향이 어긋납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년이 되고 자녀가 독립하고 부부간의 대화가 줄어들면 우리는 어쩌면 당연하게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싶어집니다. 문제는 그 채움이 가족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어디에서 찾고 계신가요? 헬스장에서 땀을 흘릴 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 학부모 모임에서 인사를 나눌 때, 그 순간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이런 감정의 흐름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지 현명한 대응과 예방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는 감정의 흐름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불륜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감정은 점점 깊어지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지점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건 경계심을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헬스장에서 옆자리 사람이 친절하게 다가올 때, 카페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 인사를 건넬 때, 학부모 모임에서 유난히 잘 맞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호감과 편안함이 지나치게 가깝게 느껴지는 순간을 여러분 스스로 인지해야 합니다. 그냥 인사잖아요. 다들 대화하는 사이인데요.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경계는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세워야 합니다. 이 이상은 가지 않는다는 분명한 선이 없다면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지속적인 대화를 가족 안에서 먼저 시작하십시오. 불륜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감정의 소통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대화가 멈추면 정서적인 허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허기를 가족 바깥에서 채우려는 순간, 그것은 이미 마음의 외도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같이 밥을 먹고 하루 한 번이라도 상대의 하루를 물어보는 것, 이 단순한 대화가 가정을 지키는 첫 번째 예방책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남편 혹은 아내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나요? 그리고 그 말 속엔 애정이 담겨 있었나요? 혹시 무뚝뚝한 말투로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감정은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없앨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호감이 생겼다면 그 감정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감정을 넘지 않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거리두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특정 사람과만 운동하는 대신 시간대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향을 택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되 익숙한 얼굴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는 개인적인 연락은 최대한 피하고 공적인 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감정이 움직인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끌리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이유를 부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그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정을 지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 고전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승리하는 자는 먼저 스스로를 이긴다. 불륜을 이기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신의 외로움, 자신의 허기,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내 마음부터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강한 방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느껴진다면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을 가족 안으로 돌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오늘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요즘 마음이 좀 허전하네.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무너진 감정을 회복하고 다시 건강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지 감동적인 회복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무너질 뻔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다시 마음을 붙들고 가정을 회복해낸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불륜 상담 중에서도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사례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윤재철 씨는 올해로 61세입니다. 그의 아내 정경숙 씨는 58세, 결혼한 지 33년째 되는 해, 두 사람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정한 노부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에도 시장 한켠에서 손을 꼭 붙잡고 걷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이웃들도 부러워하는 인꼬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은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서로 한마디도 대화를 나누지 않고 오래전부터 같은 방에서 자지도 않았습니다. 일상은 의무였고 정은 예전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 사이에 예상치 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재철 씨가 다니던 실버문화센터에서 우쿨렐레 강사로 온 여인과 작은 오해로 말문을 트게 되었고, 그 대화가 몇 번의 식사로 이어졌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못한 감정이 서서히 재철 씨의 마음속에 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정경숙 씨는 남편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오늘 연습 끝나고도 따로 보고 싶어요. 당신 웃을 때 너무 좋거든요. 그녀는 한참 동안 그 문장만 바라보다가 가만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경숙 씨는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행복해?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긴 한숨만 쉬었습니다. 며칠을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집안은 차가운 정적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남편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외롭더라. 근데 당신도 외롭지 않았어? 그 질문 하나가 두 사람의 무너진 시간을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서로의 서운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더는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 나는 당신이 내 말에 아무 관심도 없는 줄 알았어. 서로가 품고 있던 오해와 외로움은 감정의 배신이 아닌 소통의 단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부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주 1회 함께 걷고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다시 마음을 여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둘만의 대화 시간을 하루에 30분씩 정해놓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시작했죠. 정경숙 씨는 말합니다. 남편이 다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서툴지만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윤재철 씨도 말합니다. 나는 다시 아내와 손을 잡을 수 있어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감정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렸다고 해서 그 감정이 반드시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 서로가 외면하지 않고 한 걸음만 안으로 향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다시 관계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인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불을 안고 걷는 것과 같다. 결국은 그 불에 자신이 타고 만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마음속에 쌓인 외로움을 말하지 않고 묻어두면 그 감정은 언젠가 자신을 태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배우자의 허전함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서로가 서로의 외면에 너무 익숙해져 더는 눈도 맞추지 않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무너질 뻔한 순간에서 다시 손을 잡고 가정을 지켜낸 이 부부처럼 우리도 지금 작은 변화 하나로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놓치고 있을 수도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누구를 사랑하는지,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지를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불륜의 세 장소, 헬스장, 카페, 학부모 모임, 이 세 곳은 외로움과 공감,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감정이 조금씩 틈을 타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틈을 진짜 위기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힘 또한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그 힘은 바로 의식적인 관계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관계를 바라보고 노력하며 지켜내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흘러갑니다. 가만히 두면 더 이상 말을 걸어오지 않는 사람보다 날마다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에게 더 끌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둘러싼 관계의 의미입니다.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들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기, 식탁에 앉을 때 스마트폰을 치우고 눈을 바라보기, 한 달에 한 번 함께 외출해 걸어보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가 왜 함께 살아가는지를 말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부부는 이런 실천으로 잃었던 감정을 되찾았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고 아내는 늘 상처받고 있다는 기분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이름을 하루에 한 번 불러주자는 약속,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한마디씩 감사의 말을 나누자는 규칙, 그 두 가지만으로 그들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아, 이렇게 간단한 걸로도 사람이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구나. 그건 저 역시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부부든, 자녀든, 혹은 오랜 친구든 그 관계가 오래될수록 감정을 말하지 않게 되고 말하지 않으니 점점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 멀어짐을 방치하지 않고 단 한마디의 말, 단 한 번의 손길, 단 한 줄의 문자로라도 다시 연결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너와의 만남 속에서 비로소 인간이 된다. 우리 삶의 진짜 의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어떤 위기보다 강한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려 하지 마시고 왜 그 감정이 생겼는지를 내 삶 안에서 조용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도 외로웠어. 우리 다시 손잡을 수 있을까?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따뜻한 방향으로 이끌어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세 가지 장소, 그리고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법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평온하고 조금 더 따뜻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